좀 특별한 수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어로 된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훈련사 소울메이트입니다. 네, 저희 석훈님, 네, 월터 코치님과 함께 이제 대만 분과 영어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하고 올게요. 파이팅! 어렸을 때 동화나 영화나 뭐 이런 걸 보면 항상 뒤에 이렇게 나오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웃는 얼굴 이런 게 막 나오면서 끝이 나요. 그래서 뭐 영화도 해피엔딩 이렇게 끝나는 것들이 기분 좋게 그렇게 마무리가 지어지는 느낌이 있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를 내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되게 좋은 건가 보다,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지, 그냥 행복이라는 건 기분이 좋은 거, 뭔가 웃게 되는 거, 그런 걸 행복이라고 좀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하나의 스토리거든요. 어떤 농부가 땅을 파다가 램프 하나를 줍게 됩니다. 그래서 램프를 흙이 묻은 이 램프를 툭툭 털어요. 근데 지니가 등장을 했죠. 문질렀으니까요. 그래서 그 지니가 얘기를 합니다.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한번 얘기해보아라. 했더니 그 농부가 저 평생 웃을 일만 가득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웃을 일만 가득한 건 행복한 삶을 살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지니가 어떻게 했냐? 그 농부의 뇌를 망가뜨려서 평생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웃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죠. 아, 이게 제대로 된 행복이라는 정의를 모르면 큰일 날 수 있겠구나. 뭔가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막연하게 나 행복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네이버에다가 행복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성취감이나 만족감이 드는 감정, 뭐 이런 게 행복이라고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주관적인 안정감을 갖는 상태, 그래서 안정감은 되게 편안한 상태라고 해요. 안정감을 갖는 상태 또는 만족감과 뭔가 성취감, 그런 것을 느끼는 거,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어쨌든 만족감과 성취감 이쪽에 조금 포커스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되게 만족감을 느끼고 내가 성취감을 느끼는 게 뭐지? 난 그런 걸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나 보다. 그래서 저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나는 어떤 걸 좋아할까,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다가 뭐 그러면서 가수의 꿈을 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 저는 제 생각만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아니면 저 강아지는, 우리 뭐 온심이, 제가 어렸을 때 꼬맹이, 진돌이, 까미, 하니 이런 친구들은 쟤네는 행복할까? 쟤네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람과 그 강아지들이 행복할 수 있게 제 나름대로의 어떤 행동을 했는데, 신기하게 그 어떤 강아지나 사람이나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덩달아 저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행복해진다라는 기준이 정말 뭘까? 난 어떤 게 행복이지? 어떻게 행복해지는 거지? 라는 그런 의문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를 포함해서 이 세상 사람들, 이 강아지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행복이 도대체 뭘까? 어디서 오는 걸까? 그 본질을 찾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저보다 이런 행복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 철학자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시는 분은 덕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전체의 형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니체라고 하는 분은 극복과 성장 속에 행복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 행복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또 듣고 보고 하면서 저도 생각을 좀 붙여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행복의 그 정의 안에 만족감과 성취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되게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만족하고 성취하고 뭔가를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사실 어떤 욕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잘 되면, 그걸 이뤄내면 성취감과 만족도가 느껴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서,
욕구, 사람의 욕구에는 뭐가 있지? 사람의 어떤 욕구적인 부분들을 성취해내면 되게 좋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매슬로우의 욕구라는 거랑 좀 결합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생리적 욕구죠. 내가 먹고 자고 잘 배설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가 안전해야 되는 거. 뭐 편안하고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집이 있다거나 또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안전에 대한 욕구.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소속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네 번째가 내 자아를 좀 존중해주는, 내 자존감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내 자아 실현, 성장 욕구와 관련된 게 다섯 번째죠. 다섯 단계 중에서 네 단계는 뭔가 나의 결핍들을 채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성취감과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다섯 번째 자아 실현이 되면서 나의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성취와 만족을 느낀다. 안녕하세요, 호주님. 아이고, 잠시만요. 되게 엄청 일찍 오셨네요. 네. 하루를 굉장히 알차게 잘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촬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매슬로우의 욕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제 삶을 한번 그런 매슬로우의 욕구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감사하게도 제일 하위에 있는 욕구들은 자연스럽게 좀 충족이 됐어요. 뭐 제가 잠을 자고 싶은 거 수면욕, 그리고 먹고 싶은 뭐 식욕,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배설을 하는 것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 부모님께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요. 두 번째, 안전함도 마찬가지죠. 집이 있었고 부모님의 그런 안정적인 울타리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채워지면서 바로 윗단계 뭐 소속감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속하고 싶었던 어떤 그룹, 뭐 그게 어떤 친구들 간의 소속감일 수도 있고요. 어디 학교 아니면은 어디 회사, 이제 이럴 수 있는데, 어딘가에 소속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하거나 제가 발벗고 나선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에겐 굉장히 큰 만족과 성취감 뭐 이런 걸 가져다 줬고요. 그러면서 그냥 소속만 하면 되냐? 그게 아니죠. 내 자아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좀 자아 존중감을 좀 높이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속된 그룹 안에서도 뭐 1등을 해야 돼,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해가지고 그 안에서 제가 바라는 그런 성장과 성공을 통해서 또 행복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 스스로 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차리고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거, 그런 걸 지금 다섯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매슬로우 욕구의 여섯 번째 욕구도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게 바로 자아 초월이라고 하는 단계인데요. 자아 초월은 내가 아닌 여기 우리 강아지나 내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의 행복까지 바라고 이끌어주고 뭔가 내가 지원해주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자아 초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끄는 것, 그리고 반려동물을 반려하는 것, 이런 부분이 자아 초월에 크게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나아가면서 성취해가면서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 행복이라는 게 참 뭔가 미션을 깨는 것처럼, 성취감을 계속 달성해야만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물론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행복함을 많이 느꼈고 제 삶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다른 방면으로 바라보면 이런 식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 요즘에 뭐 영화 소재로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사기범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매슬로우 욕구를 성취해 가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라는 걸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리적 욕구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까지 올라간 다음에 안전함까지 올라왔다고 칠게요. 안전한 상태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런 다음에 나는 사기를 되게 잘 치고 싶은데 저쪽에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나 저기 들어가고 싶어. 해갖고 열심히 공부해갖고 그 보이스피싱 사기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또 들어가서 난 여기서 1등을 하고 싶어 해갖고 사기를 잘 쳐갖고 1등을 했대요. 그 사람은 굉장히 그 과정이 행복했겠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었으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나 이제 이 회사 말고 내 걸 차려서 하고 싶어.
내 사기 단체를 만들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회사를 만들어서 대박이 났대요. 뭐 사기를 너무 잘 쳐요. 막 떼돈을 번대요. 근데 이 사람도 그럼 자아실현까지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자아초월, 내가 갖고 있는 이 노하우를 다른 사기단한테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게 내가 만들어줘요. 이런 걸 봤을 때 그럼 그 사람도 굉장히 행복한 삶이네요. 그죠? 반박할 수 없죠. 그 사람은 그게 굉장히 행복한 삶이죠. 근데 이제 윤리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진짜 저게 행복한 삶일까? 그러면 저것도 행복이고 이것도 행복이고, 행복은 사람마다 다른 건 맞지만 내가 생각한 행복은 저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윤리적인 부분들에 어긋나는 행위나 행동이나 그런 부분들의 어떤 선을 넘어가는 건 이건 행복이라고 봐야 되나? 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떠한 적절한 규범과 통제를 크게 벗어나는 그런 부분에 있는 행복은 정말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본질적인 행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어떤 행복이라는 가치는요, 나와 내 주변이 다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또 윤리적으로 좀 더 해가 되지 않고 더 득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행복과 더 가까운 어떤 정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나의 어떤 결핍을 채워나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를 발전시키는 그런 요소들을 통해 성취감과 만족감과 그런 기쁨을 느끼면서 사회적으로도 되게 건강한 그런 기준점에서 나아가는 것.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과,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내 세상과 함께 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저는 정말 행복과 가까운 개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치관이 생겼던 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조화롭게, happy, healthy, harmonious 라는 저만의 가치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게 그냥 나만의 기준으로 나만 행복하면 됐지, 내 본질적으로 내가 기쁘면 됐지,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건강하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행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 막 얽매이거나 너무 거기에 갇혀 있다 보면은 정말 본질적인 행복을 제대로 찾기가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의 진짜 행복,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행복도 항상 찾아 나서겠지만요,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강아지 친구들의 행복도 항상 고민하고 우리 같이 건강하고 조화롭고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고민하고 또 고민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행복이라는 걸 어떤 정의로 내린다는 건 너무 오만한 생각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아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분명히 강아지의 행복의 원리에도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번에 행복을 다루는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곰돌이 푸의 대사가 있어요. 매일 행복하진 않아. 하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매일 내가 맨날 행복하고 행복한 일만 계속 있고 이런 삶은 사실 그건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아무런 법이 없는 그런 무법지대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게 아무런 감각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게임을 하나 하는데요, 어떤 미션들이 이렇게 깨나가는 게임인데, 그 게임의 치트키를 이렇게 알파벳을 입력을 하면은 모든 미션이 클리어가 갑자기 되고요. 아니면 내 캐릭터가 무적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돈이 무제한이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힘들게 해서 깨야 했던 그런 미션들이 갑자기 깨지거나, 아니면은 죽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히 움직이면서 되게 스릴 넘치게 게임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무적이 되면서 그냥 막 뭐 칼이든 총이든 다 맞으면서 싸우게 되고, 그리고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미션을 깨고 아이템들을 판매하고 구매하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이제 돈이 막 갑자기 치트키로 생겨버리니까 그럴 필요 없이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아이템창이 꽉 차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요. 사실 그 치트키를 쓰고 초반에는 막 너무 황홀했던 것 같아요. 우와 대박이다.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해진 이후부터는요, 그 게임 안 했습니다. 너무 재미없어요. 그래서 어떤 적절한 규칙과 뭐 통제와 그리고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가는 무언가, 그런 게 잘 적절히 섞여져 있을 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빛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하루에 24시간 중에 힘든 일이 100번 있었으면요, 좋은 일도 비슷하게 100번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든 일, 그리고 불행한 일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자꾸 그것만 와닿게 되잖아요. 혹시 빨간 자동차의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자, 오늘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빨간 자동차를 오늘 하루 몇 개나 보셨나요?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요, 오늘 하루 시작점에 제가 빨간 자동차를 볼 때마다 저한테 알려주시는 분들은 한 번 알려주실 때마다 10만 원씩 드릴게요 라고 하면 눈에 불을 켜고 빨간 자동차를 찾겠죠. 그러면 그날 하루 빨간 자동차가 몇 개나 눈에 보일까요? 이게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보인다 라고 하거든요. 내가 불행한 일만 생각하고 불행한 일만 계속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계속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있지, 왜 이렇게 불행한 일만 있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행복한 일을 계속 떠올리고 나는 오늘도 행복할 사람이야, 나는 오늘도 행복한 일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간다면은 그래도 조금 더 행복한 일들이 더 잘 보이고 잘 느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노력을 엄청 많이 합니다. 네. 맨날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사실 근데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렇게 그죠? 막 이렇게 점프 뛰고 나가자고 하지 않고 잘 자고 있죠. 네, 이 순간도 행복합니다. 네,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저와 그리고 우리 강아지들 모두가 행복하고 또 행복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고 조화롭게 행복할 수 있게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그냥 이번 영상에 이걸 좀 남겨놓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앞으로 뭔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에요. 그게 뭐가 될지 사실 막 다짐을 해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개라는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계속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되는 좀 굉장히 꽉꽉 찬 세미나를 만들어서 그 세미나를 1000명이 넘는 그런 강당에서 진행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영상을 촬영을 해서 또 이런 유튜브에 올리고 싶고, 그런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능력이 좋고 멋있는 그런 훈련사분들, 또 반려견,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동물 자체의 어떤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되게 멋진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만들고 더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 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런 훈련사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되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또 만들고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또 좀 대중화를 시켜서 많은 분들에게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드리고 싶죠. 그리고 제 가장 큰 꿈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과 강아지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마을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유니포즈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데, 유니포즈 빌리지라고 하는 그런 마을을 만드는 게 조금 좀 큰 꿈이기는 해요. 사실 제가 제 꿈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그 큰 꿈 중에 하나인 거죠. 유니포즈 빌리지. 그래서 유니포즈 빌리지를 만들어서 사람과 강아지가 정말 행복한 마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또 하나의 꿈입니다. 어떻게든 영상을 찍어서 기록에 남기고 저도 있는 그대로 이런 걸 비춰드리고 싶은 마음에 또 영상을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조화로운 하루 보내세요.
행건조 하세요.